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캐딜락과의 커넥션이 계속 나고 있는 발테리 보타스 선수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아무래도 사실 포뮬러 1 시트가 단 3개의 20개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, 그렇다면 네. 포뮬러 1 드라이버라는 이 직업 자체가 세계에서 단 20명밖에 가질 수 없는 직업인데, 그렇습니다. 이제 내년부터 팀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이제 22개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이 시트 2개에 과연 누가 앉을 것인가, 이거에 대한 관심이 올 시즌 초부터 정말 굉장히 뜨겁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네. 사실 원래 조금 이제 유력한 후보로 뽑혔던 거는 이전에 레드불 드라이버였던 세르히오 페레즈 선수, 네. 아니면 지금 이제 페라리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들어가 있는 뭐 저우관위 선수, 이런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, 요즘에는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지금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. 캐딜락에서 꼭 바테리 보타스를 좀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경험 많은 드라이버라는 측면에서 좋을 수밖에 없고, 발테리 보타스 선수도 이전에 뭐 우승 경험도 몇 번 있었고요. 아, 네. 그리고 사실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물론 사실 이게 그 수염 때문에 수염이요? 이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수염 때문에 사실 나이가 네.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, 아, 네.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지금 나이가 엄청 사실 그렇다고 늙은 편도 아닙니다. 지금 35살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네. 루이스 해밀턴이나 뭐 알론소 선수, 이런 선수들 뛰는 거에 비하면 아직 정말 정정하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네. 레이스 우승 횟수도 10번이나 있고요. 그리고 또 메르세데스 소속 시절에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에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굉장히 좋은 경험치를 가진 실력이 좀 검증된 드라이버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, 네.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아무래도 페레즈 선수와 발테리 보타스 선수는 이제 둘이 약간 캐릭터가 겹친다. 캐딜락 입장에서는 네. 결국 드라이버 라인업을 꾸릴 때 경험 많은 드라이버로 누군가를 할 거라면, 사실 발테리 보타스와 페레즈 선수 둘 다 경험 많은 드라이버 이렇게 가기에는 사실 신예 팀의 좀 패기,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힘들지 않을까. 지금 팀이 처음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을 조금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드라이버들의 개인 그 아이덴티티에 밀려가지고 팀이 좀 사라질 수 있다, 이런 우려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,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이제 포뮬러 1 시장에 처음으로 뛰어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. 자기네들이 그럼 신인을 좀 발굴해서 완전 이제 캐딜락 그로운 드라이버를 하나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정말 자연스레 할 것 같은데, 네. 그렇다고 한다면은 발테리 보타스 선수와 페레즈 선수 중 과연 누가 이 경험 많은 드라이버를 세울 때 과연 누가 조금 더 적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, 요즘에는 좀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앞서 있는 것 같고, 아무래도 요즘 굉장히 적극적인 자기 PR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. 그렇습니다. 데려가라. 네, 발테리 보타스 선수는 이전까지 이제 서머 브레이크가 들어오는 한 8월 안에는 네. 자신의 내년 행선지를 좀 정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, 네. 캐딜락의 팀 대표인 그레이엄 로우든과 그리고 이 캐딜락 프로젝트의 주요 후원자인 댄 토리스, 이 두 분이 이제 이 캐딜락의 이 모든 설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, 네. 근데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걸로 보자면은 이 첫 번째 드라이버와 체결을 곧 앞두고 있다. 캐딜락의 첫 번째 드라이버와의 체결을 곧 앞두고 있고, 다만 두 번째 시트에 대한 협상은 적어도 9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캐딜락의 드라이버 1명 정도는 이제 확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지금 다음 시즌까지 거의 반년도 훨씬 더 넘게 남았는데, 보통 이렇게 좀 팀의 그 선수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좀 이렇게 일찍 하는 편인가요? 사실 많은 팀들이 자신들의 차를 개발을 할 때 그냥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버리자, 이게 아니라 네.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드라이버의 특성,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수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단순히 베르스타펜 선수라고 해서 아무 차나 탄다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, 이 베르스타펜의 그 레드불 네. 딱 그 차, 사실 그 옆에 있는 6키의 차조차도 베르스타펜의 차와는 약간의 다른 세팅을 갖고 있겠죠. 정말 베르스타펜은 딱 그 차를 탔을 때 정말 자신에게 최적화된 그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, 네. 드라이버를 빠르게 확정하면 확정할수록 아무래도 다음 시즌 셰시라던가 아니면 차량들을 업데이트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드라이버한테 딱 맞춘 차를 제공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, 그럼 그 과정에서 조금 유리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즌 초부터 사실 그런 발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, 시즌 중반에 재계약이라던가 방출 소식 같은 게 미리미리 전해지는 경우도 있고요. 어쨌든 드라이버는 빠르게 확정하면 확정할수록 좋다. 아하.
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보타스는 지난 시즌 말에 자우버 팀에서 방출된 이후 포뮬러1 복귀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왔고 최근 몇 주 사이 캐딜락과 연결되기 시작했고 현재 내부적으로는 페레즈보다 강력한 후보로 여겨지고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포뮬러1 커뮤니티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무래도 세르히오 페레즈 선수가 지금 포뮬러1 그리드를 떠난 지 꽤나 돼 있고 뭐 발테리 보타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저브 드라이버 생활을 계속하면서 뭐 테스팅 같은 거에도 참여를 하고 네. 굉장히 관련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좀 더 밟히면은 좀 더 이게 좋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노출 효과라고 하죠. 그렇죠. 약간 out of sight, out of mind라고 해가지고 페레즈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시즌 초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더 이상 단독 유력 후보가 아닌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만약 캐딜락이 두 명 모두 경험이 좀 있는 드라이버를 기용하는 방향이라면 네. 보타스와 페레즈 사실 이 조합도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하거든요. 보타스와 페레즈 선수. 네. 그죠. 보타스와 페레즈 둘 다 이제 한꺼번에 기용하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경험자 한 명의 그 경험자로부터 이제 그 모든 걸 흡수해내는 약간 젊은 유망주 요런 조합을 만약에 캐딜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보타스와 페레즈 중 단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을 텐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타스가 지금 앞서 있다라는 얘기죠. 그 바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는 아직 구설수가 없나요? 아, 그 유망주의 역할이요. 네. 지금 그것도 이제 곧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네. 유망주의 역할로 지금 좀 뽑히는 거는 에스턴 마틴의 현재 리저브 드라이버로 있는 펠리페 드루고비치 선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생소한 이름입니다. 네,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뭐 없을 수도 있고 사실 아시는 분들은 꽤 있을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이 선수가 지금 에스턴 마틴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벌써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어요. 이전에 저희 이제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네. 그 스트롤 선수가 손목 부상으로 못 나와가지고 뭐 그럼 누가 올라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저희가 잠깐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지금 펠리페 드로고비치 선수가 르망 24시에 출전하느라 이제 뭐 스케줄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잠깐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네. 근데 사실 지금 에스턴 마틴의 상황을 보면 스트롤 선수는 사실 아버지가 일단 팀 오너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갈 일이 없을 것 같고요. 정말 세게 말아먹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스트롤 선수가 정말 포뮬러 1 선수로서의 완전 자격 미달일 정도로 못하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사실 평균 이상의 드라이버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리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죠. 그리고 뭐 알론소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있긴 하지만 정말 나이 빼고는 사실 모든 게 그렇게 딱히 그렇게 흠잡을 것 없는 물론 약간 이번 시즌 들어서는 살짝 운이 나쁘다 뭐 이런 점이 있긴 하지만 네. 그렇기 때문에 펠리페 드로고비치 선수가 이제 이 팀에서 내부 승격이 되는 이 그림이 정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지쳐있을 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망주 라인업에 현재 지금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게 바로 이 펠리페 드로고비치 선수다. 그런 와중에 이제 보타스 선수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. 영상에서 이 거리를 걸어가다가 그 옆에 캐딜락 SUV가 이제 딱 서 있었어요. 네. 근데 보타스 선수가 딱 차에다가 이렇게 손을 착 올리더니 네. 좌석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.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세워져 있는 차니까 주차돼 있는 차니까 네. 앞에 두 좌석 모두 비어 있는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했더니 이제 카메라를 잡고 있는 사람이 네. 앉아보라. 차에 한번 앉아보라. 아니 남의 차인데 뭘 앉아 앉기는 뭐 어쨌든 앉아보라 이렇게 했는데 보타스가 이야기를 하기를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하는 영상을 자기가 직접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도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이게 뭐 그러니까 캐딜락과의 연결성을 암시를 넘어서 이 정도면 이제 캐딜락이 안 뽑아주면 이건 거의 감정적으로 상하는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고 많이 속상해할 것 같아요. 예. 근데 실제로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캐딜락의 시트를 가져가기에 정말 충분한 드라이버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그 영상이 꽤 귀엽네요. 네, 어쨌든 자 그런 일이 잠깐 있었다. 그만큼 이제 굉장히 지금 간절단에 들어가 계시다. 간절단.